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과 속보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슈인데 독일의 이 공조기업입니다. 2조 원 이상 들여서 최대 공조기업을 사들인다. 이동근 대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디오 연관된 기업도 또 사고요. 공조기업을 또 M&A를 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성장 동력이라는 이제 그쪽에 좀 방점이 찍힌 인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자,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다. 그럼 이제 뭘 인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허만이라든가 뭔가 이제 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의 기대치만큼 그렇게까지 뭔가 좀 대형 빅딜을 뭔가 이제 성사시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오늘 뭐 이제 공조기업 플락트를 인수했는데, 플락트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유럽 최대의 냉난방 공조기업이고요. 사실은 간단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방향성을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로봇.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좀 더 이제 성능 높은 AI와 연관시킨 그런 휴머노이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자, 공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도 대거 짓는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이러한 뭔가 냉각기라든가 이런 발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시스템들, 구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플렉트라는 회사 자체가 유럽 내에서는 가장 어떤 점유율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모펀드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 중에 하나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지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기술들, 뭐 가정용 냉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이제 모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가장 큰 대전제는 결국은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뭐 기존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공조,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진용을 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조 이슈도 한번 갔었잖아요. 액침 냉각부터 해가지고 그때 삼성공조, K엔솔, GST 이게 이제 갔다가 AI 반도체 꺾이면서 같이 꺾였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 플렉트 인수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냉방, 이 공조 쪽 한번 오늘 봐도 될까요? 오늘 약간 테마성으로 해도?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충분히 오늘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냉각 이제 쪽.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좀 약간 맥은 다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지분을 늘리면서 그때가 로봇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작이었어요. 거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약간 맥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공조 관련주들 또는 이제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십니다. 지금 프리마켓 볼까요? GST 7%대, K엔솔도 7%대, 삼성공조는 프리마켓에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 외에서 14%,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1%대 상승인데, 방금 이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다. 공조 시스템, 오늘 좀 냉각 쪽, 액침 냉각 쪽 보도록 하시고요. 유창희 본부장, 지금 사우디와의 이 이슈가 오늘 다 뒤엎을 것 같고요. 특히 AI 칩 18,000개, 그것도 GB300이라더라, 데이터 센터에 AI 좀 짓는다더라.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좀 많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어저께 엔비디아마저도 거의 6%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최근 하락했던 걸 다 회복을 하면서 거의 이제 다시 한번 140달러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저께 종가가 이제 129.9달러니까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지금 20만 원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호가를 좀 하고 있고,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혹은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던 쪽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두산이거든요. 서버 기판. 네.
부산은 완전 신고가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 친다라면은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약간 디램이라는 낸드 쪽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 좀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규제가 더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그러니까 더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쪽 데이터 센터 네, 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그러면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진영이 다시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거의 4월 초 이후에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좀 계속 동참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 반도체 쪽 특히 우리 유창희 본부장이 조금 더 압축해서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또 약간 HBM 쪽 라인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차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증시 좋으니까 공매도도 쏙 들어갔고요. 대차도 지금 이제 뭐 전반적인 잔고별로 나와 있는데 하루 전에 증감 상위를 보면 셀트리온은 역시 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실은 많이 어제 올려놨습니다. HMM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상위 종목에서는 증감순으로 좀 놓고 보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실리콘2, 또 HLB, 차바이오텍, 실리콘2 쪽도 상당히 좀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증감순으로 보면은 그렇고 지금 저렇게 또 상위 종목이 있고요. 자, 대차 많이 또 쌓아놓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보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대표는 어떤 종목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좀 작은 종목인데 그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사실 이제 그 2차전지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오른 부분을 다 다시 반납을 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뭐 외국이나 기관들도 뭐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뭔가 그 2차전지 관련 소재 산업에 대한 진출 이런 이슈가 조금 이제 희석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도 이제는 조금 어떤 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대차장고의 움직임하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다 웃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 없는 곳이 국내 K 배터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낙폭은 좀 덜한데 또 1조 원대 유증하게 되면서 또 IRA 법안도 바꾼다고 하고 이동훈 대표 일각에서 이제 이게 진짜 바닥 신호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거 다 왔잖아요. 지금이 배터리다. 이런 논리는 어떤가요? 사실 저도 이제 바닥 신호인 것 같은데 이번 판이, 이게 바닥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아직도 조금 불안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지금 IRA 관련해서도 약간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상하원에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정만 되면 통과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의원들은 지역구별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IRA의 어떤 그 조기 종료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면은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캐즘의 장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 주가를 짓누르는 굉장히 큰 좀 부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악재 요인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락과 반등을 좀 이제 그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바닥 확인은 좋은데 이 바닥 확인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또 이제 그러한 재료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번 뭐 사실은 정말 진바닥이 나온다면이야.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뭐 저가 매수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이렇게 뭐 쉽게 그러니까 단기에 뭔가 해결이 되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정말 중에서 유증 나왔죠. 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개정안 나왔죠. 게다가 또 2차 전지 관련 중에 에코프로 머티가 편출도 당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도 되지만 이제는 다 됐네라는 시선도 있지만 이동훈 대표는
이제 급반등이 중요하니까 안전 마진은 있으되 또 반등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유창희 본부장의 대처 상위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뭐 조심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원택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요. 클래시스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저께 급락이 나왔고 파라다이스도 약간 정체 현상을 좀 띠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끝날 것인가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원택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좀 받고 있었고요.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신흥국 쪽으로 해서 어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오히려 대차 정구가 이렇게 고점에 쌓이는 게 조금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오른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요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원택 같은 경우는 좀 대차 정구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 수출한다, 막 브라질 매출 이걸로 한 번도 시세가 났었잖아요. 근데 남미는 좀 주춤하나요? 좀 많이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하는 뭐 건가요? 전체적으로 네.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 예. 주가도 계속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작년에 이제 실적 실망감은 주가 하락했었던 자리가 12,000원 정도인데 네. 12,000원은 몰라도 한 최소 10,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택의 또 차트 분석까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 가도록 할게요. 이동근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유창희 본부장이 필수 분야. 이동근 대표, 어떤 게 달라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얘기인데 네. 뭐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하다가 이제 고점을 이제 가려고 지금 다시 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9일 날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물론 중간중간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굉장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개월 만에 10만 달러 돌파한 거거든요. 2월 초에 돌파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 상승의 뭐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지금 수급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환경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우했던 부분들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사실은 ETF라든가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 ETF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의 IBIT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19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하나의 이제는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자산, 위험 자산 그런 쪽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국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네. 이제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더리움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조금 어떤 그 지명도가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가상화폐들은 이제는 어떤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런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인식하려는 그러한 시각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주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코인을 사야 됩니까? 사실 네. 이제 지금 여기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상장했습니다. 네, S&P 간밤에. 500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좀 이제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테크주들을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와요. 일반적으로 M7을 비롯해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물론 사우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러한 그 M7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다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비트코인의 어떤 영향을 또 무시는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과 저는 어떤 그 M7을 비롯한 빅테크 주들의 또 이제 오히려? 어떤 그런 또 이제 동반 흐름을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런 그 빅테크들에 대한 재차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전략도 저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특히 간밤 이더리움 뭐 급등을 이틀 연속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동근 대표는 뭐 코인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은 연관주보다는 빅테크로 아예 판도를 바꾸는 선행지표를 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의 필수 분야
무엇을 필수로 챙겨야 될까요? 저는 계속해서 AI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의료 AI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대선 공약 중 필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AI 시장에 대한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챗GPT 같은 회사를 만들 것인가? 전 그건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산업에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제약 바이오가 AI가 합친다라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은 의료 AI 쪽이 아직은 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인하면은 좀 이럴 때 좀 전 모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AI 진단 솔루션 쪽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뭐 3빌리언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진료 관련돼서의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쪽에 대한 또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이 좀 눈여겨보는 나만의 픽이 있을까요? 의료 AI도 또 쪼개지더라고요, 네. 요즘은. 네. 저는 의료 AI 쪽을 본다라면 일단은 3빌리언, 3빌리언. 네, 그리고 이제 온코크로스 두 개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테스트 같은 네. 의료 쪽, 의료 AI, 온코크로스, 3빌리언 두 종목 봤고요. 자, 재료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SCI 한국지수 편입 편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삼양식품 하나 시스템이 편입이 되는데, 이동관 대표 이제 실제 리밸런싱은 30일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투자자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네. 이미도 다 뭐 수급들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ETF들은 30일 날 리밸런싱이 확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투자 전략 좀 할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요새는 이게 상당히 먼저 반영이 돼요. 네. 주가 흐름에 특히 이제 최근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이 저는 그 하나의 그 어떤 전형을 보여줬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편입하기 이전까지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의 그 이제 그 텀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이 딱 됐다가 거기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개인 투자들인가 또는 이제 미리 좀 그 선취 매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수급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매수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또 오른 데 대한 차익 매물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예.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이런 그 흐름들을 이용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그래서 이제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뭐 100만 원 근처까지 갔다 못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도 이제는 정말로 황제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30일이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이제 편입이 삼양식품하고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일단 들고 갔다가 ETF 들어올 때 거기다 그렇죠. 때려라. 예, 그런 전략이고요. 편출은 지금 NC소프트하고 에코프로 머티인데 지금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30일 날로 타점 잡을까요? 매수 타점. 왜냐면 이제 실제 ETF 매도가 출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먼저 편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 매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런 그 편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얼마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뭐 이게 주가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6월 초에 보면. 잡을까요? 그렇죠. 이제 타점을? 뭐 네. 지금보다는 조금 그것이 네. 조금은 더 어떤 매수를 조금 더 어떤 그 저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MSCI 관련주를 봤고요. 유창희 본부장관은 지주사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진칼 들썩였고 한진칼 분석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한진칼이 바로 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반그룹과의 M&A 가능성들, 또 M&A 지분 싸움, 지분 경쟁 가능성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 지금요 유창희 본부장, 네. 또 이게 대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또 민주당의
PBR 0.8배 상속세 증여세 법안이 빠르게 퍼지고 있거든요. 오늘 한화도 그렇고 또 홀딩스 붙은 것들 한미사이언스도 어제 오늘 또 가고 있고 물론 대선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지주사들이 오히려 네. 뭐 하반기에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증권주가 강하게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법 개정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맞아요.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큰 손들이 은행주가 움직인 것도 좀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주사는 전통적으로 배당이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리고 있는 거다라는 인식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잖아요. 또 이런-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주사 관련돼서 뭐 SK 특히 이제 SK라든지 뭐 현대차 그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비스 이런 거요? 글로비스라든지 네. 현대 모비스도 최근에는 오히려 모비스. 주가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참 요즘에 이제 한진칼이 어제 지금도 상한가인 상 걸로 들어갔어요. 네. 네. 호방그룹이 막상 호방그룹은 상장돼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한전선이라든지 최근에 LS LS. 쪽으로도 주식 네. 뉴스를 추진했었고 어저께 한진칼 그저께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지금 LS가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진칼이 오히려 LS랑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손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S하고 호방이 조금 관계가 좀 안 그렇죠. 좋으니까.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복합적 작용하면서 계속 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뭐 주식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호방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쨌든 민주당은 약간 영남 그렇습니다. 호남 쪽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하신다라면 네.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중에서 한진카는 지금 따라 들어가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호반이 노리고 있는 이제 호반이 이거는 M&A는 아니지만 어쨌든 3% 사고 LS 쪽으로 한번 근데 모르는 그-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아니라고 네. 하니까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S 쪽, 특히 이제 LS는 쪼개기 상장이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지주사 쪽의 픽, LS까지도 함께 분석해 봤고요.